여기가 결과론적으로 눌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가 매수의 뭐다? 급소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멘텀 2부입니다. 기준선 돌파의 함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들어가 보죠. 담백하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기준선 돌파가 매수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차트 확인을, 그 해결책에 대해서 차트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모든 기준선 돌파가 매수냐. 이전 시간에 이제 제가 기준선 돌파는 이제 매수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이제 백선, 키움증권에서는 백선, 트레이딩뷰에서는 0선 있을 때 모멘텀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위의 공간에서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그럼 제가 매수 유리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멘텀의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트렌드계 지표입니다. 이 트렌드계의 지표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할 점, 단점이 있죠. 그 지표의 계산식상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막상 그 진입 신호, 거기서 진입을 하면,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유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여기 이제 타임 프레임, 결국에는 기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그림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 나가는 겁니다. 그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이런 파동 형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단기 추세가 일단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중기 추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요. 이렇게. 근데 반등을 할 때 이제 하락을 지속하던 단기 추세가 반등을 이렇게 할 때는 이 지표값이 모멘텀,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모멘텀이 있다면 요 아래에서 모멘텀이 진행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 기준선 밑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진짜 신호인지 가짜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매도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 거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모멘텀도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다가 요렇게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는 하락의 파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다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트렌드계 지표들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하다가 과매도 부근에서 반등을 했는데, 모든 과매도가 진짜 반등이 아닌 거죠. 다시 꺾여 내려갈 수 있으니까. 모든 반등이 추세 전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 파동, 전체적인 하락 파동의 조정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중기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단기가 반등을 했지만 중기는 아직 하락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M 파동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단기 추세가 반등을 하다가 계속 반등해서 상승을 지속하게 되면 이 중기 추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때 모든 트렌드계의 지표들이 이 부분에서 매수 신호를 낸다는 거예요.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이날이라면 그럼 모멘텀의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이제 단기 추세가 계속 이렇게 모멘텀 2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21선입니다. 그러면은 요 밑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요. 계속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계속 떨어졌겠죠.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붙습니다. 모멘텀 한 요쯤 된다고 다시 요쯤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기준선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거리가 20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전의 가격과 현재의 종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에 붙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이 값이 빠지고 그 다음 이제 가격이 여기인데 오늘 하루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20일 이렇게 20일이니까 그럼 뭡니까? 지금 오늘의 가격이 20일 전의 가격보다 높죠. 그러면은 모멘텀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매수 신호를 발생해 버린다.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 모든 트레이딩계의 지표들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등이 어느 정도 지속돼 가지고 중기 추세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에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뜹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바로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임펄스 1파동일 수가 있고 조정 그 다음에 3파동 이렇게 가는 1파동의 끝자락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이게 일목파동론에 M파동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선행 I파동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조정파동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저점이 높아져서 상승을 했지만 내가 진입했던 이 매수의 시점은 진입하자마자 바로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첫 번째 상승의 끄트머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트렌드기의 지표들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뜨니까요. 왜? 모멘텀도 이렇게 20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선이 돌파가 되는 거죠. 모멘텀. 그래서 기준선 돌파야. 융둥이가 그때 내가 모멘텀 1강을 보니까 기준선을 모멘텀이 넘어서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유리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 거죠. 조정에. 그죠?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중기 추세. 이 중기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단기 추세가 그 위를 돌아나가는 그 포인트. 바로 여긴 거죠. 이 포인트. 자, 여기서 이렇게도 20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20일이에요.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도 20일입니다. 자, 여기서도 뭐다? 모멘텀의 기준선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도 모멘텀의 기준선 돌파가 나와요. 왜? 20일 전 가격과 똑같은, 20일 전 가격과 똑같은, 기준선에 붙는, 여기서도 기준선에 붙을 거고, 여기서도 기준선에 붙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죠? 이거는 중기 추세가 내려오고 있고, 이건 중기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나갈 때, 이때 단기 추세도 그 위에서 돌아나가는 바로 이 포인트. 바로 여기가 뭐다? 눌림이다. 우리는 그래서 트렌드계의 지표로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멘텀도 그렇고 이 트렌드계의 지표들은 저점을 잡는 합리적 방법은 다이버전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거는. 물론 뭐 과매도에서 돌아가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저점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예를 들면 파동이 이렇게 하락엔 파동을 계속 지속할 때 요런 포인트에서 전부 다 과매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기 샀는데 바로 저점 깨고 이탈, 또 여기 샀는데 저점 깨고 이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하락엔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저점이려면 결국 합리적 방법은 다이버전스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다이버전스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트렌드계 지표의 어떤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는 결국에는 이거보다 한 추세 더 큰 타임프레임, 거기서 우리가 보고 눌림을 잡을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모멘텀의 기준선 돌파가 나오고 여기도 모멘텀의 기준선 돌파가 나오는데 모든 기준선 돌파가 매수 신호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멘텀 지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추세의 지표가 상승으로 돌아 나갔을 때 이 작은 모멘텀이 조정해서 다시 돌아 나가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거기가 매수의 포인트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차트 확인. 자, 하단에 제가 모멘텀을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빨간색은 요거는 20일짜리 모멘텀이고 보라색은 60일짜리 모멘텀입니다. 자, 하락을 했어요.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20 모멘텀과 60 모멘텀이 전부 다 기준선 밑에 있는 거 보니까 하락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하락을 했다가 자,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자, 반등이 시작했어요. 반등을 시작해서 자, 과매도 부근에서 요게 20 빨간색이 이렇게 돌아 나가죠. 근데 여기가 진짜 저점인지 모른다 그랬죠. 왜?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오겠죠. 그 하락이 가파르다면 내려올 거고 하락이 가파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겠죠. 근데 자, 상승을 해서 자, 기준선 돌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캔들상 이 위치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내가 여기서 바로 못 들어가고 하루 이틀 지나서 한 요쯤 내가 잡았다고 쳐요. 그래서 그때 윤둥이가 기준선 돌파는 매수 유리 국면이랬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기준선 위에서 계속 있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잡았는데 잡자마자 하락을 하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앞장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앞장을 다시 봅시다. 보시면 여기서 지금 기준선 돌파가 나온 거예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조정이 들어가죠. 그죠? 똑같습니다. 모든 하락에서 상승의 전환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반등해서 기준선 돌파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근데 내가 조금 한 이 부분에서 봤다. 이 차트를. 그래서 내가 진입을 했다. 하락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왜? 아직 60 모멘텀은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60일짜리 중기 추세는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여기가 1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중기 트렌드 60일 이 보라색 모멘텀이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 뭐다? 이 자리는 지금 여기서 돌파가 됐으니까 지금 이 캔들은 60일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더 높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뭐다? 중기 추세가 돌아갔다는 거죠. 여기서는 자, 단기 추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중기 추세는 어떻게 왔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죠? 근데 단기 추세가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고 다시 반등. 근데 이 반등하는 이 포인트가 중기 추세도 뭐죠? 반등을 하는 거죠. 돌아 나가는 거죠. 왜? 모멘텀이 여기서 돌아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여기가 결과론적으로 눌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가 매수의 뭐다? 급소다. 아시겠죠? 모든 트렌드계 지표는 눌림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결국 트렌드계의 지표들은 이런 결과론적 거짓 신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큰 추세. 제가 이게 20 모멘텀이라면 60 모멘텀. 이렇게 한 단계 더 큰 추세를 확인하면서 그 더 큰 추세가 돌아 나갈 때 작은 추세가 거기서 누르고 가는 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모멘텀의 어떤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익혔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그리 영양가가 있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모든 강의를 정주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매번 설명을 드려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중요한 타임프레임, 결국 뭐다? 기간, 추세의 기간, 이 큰 추세 속에서 작은 추세가 돌아나가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눌림은 여기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5분 만에 좀 끝낼게요.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